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랴. 그래서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랴. 그래서 나뿐이며 나 혼자겠느냐 그랬어요. 아니다. 나 혼자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귀여운 사람이 나 하나뿐이며, 그쵸? 인간 이별, 그죠? 식구들끼리 이별한 걸 얘기하는 거겠지. 식구랑 사람들이랑, 그렇죠? 일가 친척이랑 이렇게 이별해서, 그죠?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 혼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서리법 써서 나 혼자 아니야 라고 얘기해. 소무의 북해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그래요. 소의 북해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그랬어요. 소무의 북해고생, 소무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어요. 그렇지? 소무라는 사람은 그죠? 중국 사람인데 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어때요? 하자는 소무가 북해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죠? 북해라는 곳에 가서 고생했대요. 하다가 결국 고향에 돌아간 고사를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기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는 희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죠. 소무라는 사람이 북해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곧 북해 고생을 했어도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기 설마하랴 그랬어요. 내 홀로 나 혼자 이 고생하는 게 귀불기 그랬죠. 귀불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마 하겠느냐? 내가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라는 건 나도 소무처럼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 마음 붙여서 시름을 잊겠노라 라는 거죠. 그렇지? 곧 뭐에 마음을 붙이겠답니까? 자연의 마음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는 건 지금 내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일, 이런 일에 내가 마음을 붙이고 이 시름을, 그쵸, 유배 생활의 고통을, 그쵸, 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자기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견뎌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그쵸? 행동 보이죠? 그쵸?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못을 쥐고 낫을 쥐고 올라갑니다. 뭔가 자를 건가 봐요. 풍상이 섞어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그랬어요. 풍상이 섞어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라고 얘기해요. 풍상이라는 건 뭡니까? 계절적 배경 알 수 있죠? 가을입니다. 바람 불죠? 서리 내리죠? 그렇죠. 바람과 서리가, 그쵸, 섞어치니 만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자연이, 그쵸, 모든 것이 소슬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소슬하다는 건 뭘까요? 쓸쓸한? 그쵸. 뭔가 으스스하고 쓸쓸한? 그렇죠. 계절적 배경 제대로 나타내는 거죠. 천고절 푸른 데는 봄빛이 혼자로구나 그랬어요. 천고절 푸른 데는 봄빛이 혼자로다 그랬어요. 천고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천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절개를 지키는, 그쵸, 대나무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겠죠. 푸르른 데는, 그러니까 푸르른 대나무는, 우리 대나무는 예로부터 뭘 의미합니까? 절개를 얘기하죠. 그 다음 변함없음입니다. 변함없어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이 없는 저 푸른 대나무는 봄빛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봄빛은 뭐예요? 푸르른 빛을 얘기하는 거겠지. 혼자로구나 그랬어요. 곧 다른 애들은 가을 되니까 다 어때? 단풍이 들거나 잎을 다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푸른 대나무는 변함없이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대나무는, 푸른 대는 곧 내가 닮고 싶은 대상이겠지. 닮고 싶다. 나 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은 들 겁니다. 고든데 빼쳐내어 가지쳐 다듬으니 그랬어요. 고든 대나무를요 빼쳐내어 그래서 뽑아서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대나무로 뭐 만들 건가 봐. 발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었구나 그랬어요. 발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발가웃이라는 건 한 발이 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발은 뭘 가리키냐면 발은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거든요. 보통 한 발은 사람 키 정도 됩니다. 근데 발가웃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키보다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된 거죠. 뭐 예전에 근데 사람 키가 우리 평균 그 신장이 막 지금처럼 뭐 100이 남자잖아요. 170, 뭐 180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사시던 분의 그런 걸 추적해 보면 한 150, 160, 뭐 1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낚싯대는 좋은 품이 되었구나 그랬으니까 좋은 품질? 그러니까 보기 좋아 보이는구나 정도로 그쵸? 뭔가 재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낚싯대는 좋은 품질이 되었구나. 곧 이 대나무로 그쵸? 천년고를 지키는 이 푸른 대나무로 화자인 나는 뭘 만들었습니까? 낚싯대를 만든 거예요. 낚싯대를. 그리고 또 귀향을 갔지만 양반이랍시고 그렇죠. 풍류를 즐기고 싶은 그런 기질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매어 둘러매고 그럽니다.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매어 둘러매고 그렇다면 청울치가 뭘까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청울치가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칡덩굴에 속껍질로 꼬은 노끈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칡덩굴로 만든 그죠 질긴 어떤 노끈이에요. 청울치 가는 줄에 그죠 노끈으로 줄을 만들어서 낚시 메어서 둘러매고 곧 대나무에다가 그쵸 칡덩굴로 낚시 줄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낚싯줄을 여기다 이제 뭐 걸겠지.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그래서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이 좋구나 뭐 하자는 거야 낚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 같아. 새바람 안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그랬어요. 새바람 뭘 가리킨다 동풍 그쵸 동쪽에서 부는 바람 안이 불고 하는 걸로 해서 바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그랬어요. 고기가 물릴 때구나. 낚시질 함께 가자꾸나. 뭐뭐 하자. 그쵸? 이거 뭡니까? 청유형. 그쵸? 이웃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쵸? 오늘 날씨 너무 좋아. 그쵸?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야 낚시대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낚시 한번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해를 조여 신고 그랬습니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해를 조여 신고 그랬어요. 이 사립이라는 건 좀 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하면 모자지만 옛날에 뭐 갓이겠죠. 갓을 젖혀 쓰고 그랬어요. 약간 삐딱하게 쓴 건가요? 젖혀 쓰고 망해 집신입니다. 집신을 조여 신고 단단히 지금 그쵸 뭔가 옷차림을 한 건데 여기서 사립과 여기서 이 사립과 그쵸 망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소박함입니다. 그쵸 소박함. 왜냐 옛날 진짜 양반이었으면 이 망해를 신지 않고 가죽신 신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귀향 와가지고 그쵸 다 아마 이 사립도 다 떨어진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젖혀 쓰고 그쵸 그 다음 집신을 조여 신고 왜? 벗겨지지 않게 단단히 조이고 그런 얘기야. 조대로 내려가니 대바람 한가하다 그랬어요. 조대로 내려가니 대바람 한가하구나 그랬거든. 조대라는 건 뭡니까? 조대 낚시하는 곳이겠죠. 그쵸? 여기 봅시다.
낚시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쵸? 조대로 내려가니, 그치? 낚시할 곳으로 내려갔더니 바람이, 그죠? 대바람이 대나무 숲을 쫙 건너서 부는 바람이겠지? 그 바람이 한가하구나 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부는 거죠. 원근 산천에 홍일이 띄었으니 그랬어요. 원근 산천에 홍일이 띄었으니 원근 멀고 가까운 곳 원근산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그쵸? 자연이죠? 상관에. 홍일이 띄었는데, 그랬어요. 홍일이라는 건 뭡니까? 붉은 해? 그쵸? 붉은색을 띄었는데, 라고 얘기해. 곧, 산천에 붉은 빛이 띄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붉은, 그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빛을 띄었는데, 만경, 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그랬어요. 만경, 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구나 라고 해서 색채 대비 일어나죠. 색채가 그쵸 대비됩니다.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 만경창파라는 건 뭡니까? 한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만경창파. 만리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 그쵸? 한없이 넓은 바다를 이루는 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바다를 이루는 말입니다. 푸른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경창파가 모두 다 금빛이라고요? 그럼 바다가 무슨 금빛입니까? 원래 푸른 바다인데.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금빛은 무슨 햇빛을 받아가지고 푸른 바다가 그렇죠? 뭐 황금빛으로 변하는 건지 뭐 하여튼 이 안조한 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경창파가 다 금빛이구나. 여기에서는 요 색채 대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낚시를 들이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닌 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그래서 은닌 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야, 고기가 은닌옥척 나왔거든요. 은닌옥척 뭐랍니까? 옆에 또 한번 보죠. 은닌옥척 은빛 비늘이 반짝거리는 그쵸? 아름다운 물고기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물고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쵸? 색채감, 은빛이라는 색채감은 있는 거고요. 곧 아름다운 물고기가 절로 무는구나. 가만히 낚싯대만 들이고 무심히 앉아 있는데, 그죠? 욕심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고기가 그냥 째깍째깍 와가지고 그렇죠 막 낚시를 뭅니다. 그렇죠? 얘가 물어요.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그래서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그래요. 구태여 나는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 고기 잡을 욕심인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마음이야? 의취를 취함이라 그랬어요. 의취라는 건 의지와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걸 취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건 내가 갖는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기잡이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런 분위기를 즐기려고 낚시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취를 취한다. 여기는 유금보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사음보가 아니라 유금보입니다. 낙대를 떨쳐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누가 등장하느냐? 백구 등장하죠. 그쵸? 갈매기입니다. 낚싯대를 드니까 그죠? 사방에 잠들었던 백구가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라고 해요. 내 낚싯대 그림자예요. 자기 잡는 줄만 안 돼요. 얘가 착각하는 거죠. 나 잡으러 왔구나 생각해요.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 놀라 날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백구에게 말 걸죠. 백구야 가지마.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예 왔노라 그랬어요. 임금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곧 임금님이 날 버리셨다는 건 뭐야? 관직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따라서, 그렇죠. 내가 여기 왔어. 라고 얘기해요. 마치 배꼽 따라서 온 것처럼. 내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그랬어요. 너 본디 영물이잖아. 너 똑똑한 동물이잖아. 그래요. 똑똑한 동물인데 이런 내 마음을 너 모르니? 라는 거예요. 너 다 알잖아. 내가 너 잡으러 온 거 아닌 거 알지? 그래요. 평생에 곱더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평생의 곱더님 누굴까요? 평생도록 내가 곱게 보던, 그렇죠. 내가 사랑하던 님 임금이겠죠. 그 임금님을 천리에 이별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정서적 거리감이죠. 저 멀리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멀리 있어. 그래서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 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쏜가? 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나 님에 대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찌 견디겠느냐 라고 하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님에 대한 영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임금님 생각하니까 그쵸? 마음이 어때요? 수심, 근심스러운 마음이 첩첩해 쌓이고 또 쌓입니다. 우리 수심이 첩첩하다 하는 얘기는 송민국에서도 그렇죠. 내 죄가 그쵸? 뭐 매같이 쌓였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또는 형상화라고 얘기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흥없는 일간죽을 일 없이 들었으니 그 마음 달래려고 나 뭐 했냐면 흥이 없다는 건 재미있지도 않아. 나 이거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 일간죽, 그죠? 대나무 하나를 일 없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낚싯대 그냥 쭉 들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불광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랬어요. 나 고기도 고기 잡는 것도 불관 상관없어. 곧 고기 잡고 싶은 마음 1도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물며 내가 고기도 안 잡는데 낚싯대는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고기도 잡지 않을 건데 내가 설마 내가 너를 잡겠니? 그쵸? 갈매기, 백구, 너 잡을 리는 전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그래도 네가 나를 못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긴 부리, 그 부리로 내 마음 쪼아헤쳐 흉중에 붉은 마음 그랬어. 내 가슴을 쪼아서 헤치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래요? 가슴 속에 뭐가 있답니까? 붉은 마음이 있대요. 그 붉은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일편단심이죠. 누구를 향한? 임금님을 향한. 그쵸? 곧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내 가슴 속에는 그거밖에 없거든. 네가 아마 널 잡으려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내 가슴을 막 쪼아보면 그 안엔 오직 이 붉은 마음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쾌인내어 볼량이면 내가 응당 알리로다 그랬어요. 네가 쉽게 그쵸 막 끄집어내서 볼 것 같으면 너 마땅히 알 거야. 내가 너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음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뭐만 있음을? 붉은 마음 뿐임을 알게 될 거다. 요거 그쵸 속심이 좀 보입니다. 임금님에게 자기 이 마음을 알리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그랬어요.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제 공명 같은 거 나 이제 탐하지 않아. 그래서 공명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만 하고 싶어? 임금님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 임금님 은혜를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그랬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 요즘에 그런 일이 없으니 성세 한민이 되어 너를 쫓아 다니려니 그랬어요. 만약에 성은을 갚으려면 내가 임금님 은혜 갚으려면 뭐 해야 돼요? 관직에 올라서 그렇죠. 내가 임금님의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유배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일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는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태평성대의 한민이 돼요. 한민.
한가롭게, 그쵸?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 너, 곧 백구 너와 같이, 그쵸? 다니겠다라는 건 이곳에서 때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쵸? 때를 봄. 그럼 뭐예요? 다시 복귀할 기회를 노려보겠다라는 거겠죠. 기회를 엿봄. 너를 쫓아 다니려니 날 보고 가지 마라. 내 벗 태우리라 그랬어요. 날 보고 그쵸? 너 도망가지 마. 나 잠시 동안은 그쵸? 궁궐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너하고 친구 돼서 지내고 있을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쵸? 임금님 은혜에 감사할 방법, 임금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자 하나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고요. 다만 임금님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지막에 여기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풀이해 봅시다. 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네요. 죄를 지어 유배당한 사람이죠. 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의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유배 생활에서의 고통을 드러내며 지난 날을 어떻게 하고 있죠? 후회 또는 반성. 여기서는 반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후회보다는.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계절감 드러내는 소재 앞에서 살펴보면 남방 염천 또는 맥풍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이다 라고 그랬어요. 2번.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연을 나타낸 건 맞습니다. 그쵸? 바람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들판에는 보리가 익어서 그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사는 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렇죠. 벼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그렇죠.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있는, 그렇죠. 여유로운 모습 같은 걸 보여줬었습니다. 이 작품이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왜냐? 주제는 뭐였습니까? 유배 생활의 고통,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게 주제였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해서 주제를 부각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3번. 대조와 비유를 통해, 그죠? 대조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나 좋은 반찬 먹었고요. 그 다음에 날 서로 오라고 초대했다.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비유 나왔어요. 뭐라고 비유했을까? 이거 보면은 백운과 청운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게 했어요. 그런 걸 비유해서 자기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번. 대고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왜냐하면 이 가사작품에서 대고와 서리적 표현은 필수적이에요. 거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5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쵸, 뭐라고 그랬더라? 문노라, 저 농부야, 너 단수를 먹었느냐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농사짓는 농민들이 한편으로는 벼슬 할 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부러워함. 2번. 다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 맞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억울할 리 없다 그랬습니다. 3번.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본다. 4번.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 5번.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 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요게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만원사의 내용이 임금에게 알려져서 안주환이 유배지에서 풀려났다라는 일화도 있답니다. 그럼 1번 봅시다. 기억부터 나오죠. 기억 앞에 프린트에서 보면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우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공기 다 버리고 냄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이거였거든요.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상황을 가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2번 니은입니다. 니은 보면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리어 눈물 나니 미친 사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유배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 미친 사람이 됐대요. 전하려고 한 것이겠군. 3번입니다. 그쵸? 디귿이에요. 디귿 보면 농사에 좋은 흥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배지에서 농사에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지을 것을 그렇지 농사 못 지은 걸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3번 디귿은 유배지에서 풀려나도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군.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 농사가 참 좋은 것이로구나 라는 걸 나타내지만 그 얘기는 내가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 이 뒷부분 그쵸 끝부분에 가면 내가 임금님께 성은을 갚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하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연결되면 이게 진짜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 니을입니다.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 봉접이 망나에 걸렸겠느냐 그랬어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나 모르고 지은 죄예요. 5번 미음입니다. 범물릴 줄 알았으면 천둥칠 줄 알았으면 파산할 줄 알았으면 실주할 줄 알았으면 죄지을 줄 알았으면 이라고 하는 5가지 비유였었죠. 자신의 죄가 실수였음을 강조하려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겠군. 맞죠? 5번 이 작품의 내용을 시어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화자는 성상의 버림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내용이 있죠. 2번 화자는 귀양 생활에서 오는 시름을 잊으려고 한다. 시름을 잊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라고 해서 하는 게 3번 시름을 잊으려고 낚시질 하죠. 4번 화자는 백구를 통해 흉중의 붉은 마음 바로 이게 뭐였습니까? 충성심 그쵸 영군지정이었죠.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뭐 충성심 이런 그쵸 붉은 마음이었어요. 단심 이것을 깨닫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릴 겁니다. 왜냐면 야 너 내 가슴을 쪼아봐 쪼아서 헤쳐봐 나 너를 잡을 마음은 전혀 없어. 내 마음속에는 오직 붉은 마음뿐이야 그랬거든요. 그 붉은 마음이란 바로 뭐였습니까?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쵸 임금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건 원래 내 안에 있는 거지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붉은 마음을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뭐야 드러내고자 했다죠.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5번 화자는 성상에게 흉중의 붉은 마음을 요거네요. 바로 보이고 싶어 한다. 6번 보기의 기억 미음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는 게 뭐냐? 보기 보니까 옛사람에게 유배는 무엇이었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첫 번째 뭐예요? 괴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두 번째 뭡니까? 니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을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미음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얽히는 데에 유배가사에 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것만 그냥 읽어봐도 알겠어요. 뭐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건 바로 이거죠. 7번. 이 작품과 보기를 통해 탐구 과제를 정하고자 한다. 과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성상이 바라시니 버리시니 바리시니는 버리시는 겁니다. 성상이 버리시니 갈 데 없어 여기 왔다 그랬어요. 이제란 공명을 하직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공명이란 건 뭐예요? 벼슬이겠죠. 하직하고 너를 쫓아 놀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때요? 앞에 작품 속의 내용하고 거의 한 90%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표현상의 유사성이죠. 바탕으로 한 작품 간의 영향,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